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이 집착의 법칙, 이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을 안 계기는, 어디에서 나왔죠? 우선 켈리체 대표님의 인터뷰 영상으로 이렇게 얼핏 스쳐 지나갔을 땐 그냥 대단하신 분이구나로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어떤 좀 유명하신 이제 유튜버님이 책 소개를 했을 때 이 집착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조금 짤막하게 읽어주는 이제 유튜브를 듣다가 이분의 책 내용 중에 되게 멋진 분이구나 이제 인지를 한 상태였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구입해서 들었어요. 처음에는 윌라로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 책을 직접 사서 보고 싶다 해서 이제 사놨는데, 때마침 이제 아이스간 대표님의 추천 도서에는 이제 10배 법칙이 있었는데, 저는 어차피 이 내용이랑 거의 이제 뭐죠? 이렇게 한 분이 똑같은 분을 쓴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선은 몇 장을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 배움에 집착하라.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을 멘토로 삼아라. 전 이 부분을요, 늘 그래서 멘토를 삼고 싶어 했고, 그리고 누군가를 닮고자 하는 건 사람들에겐 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따라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그런 분을 찾았던 게 결국엔 돌고 돌고 돌아서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의 아이스간 대표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움에 집착하라는 이 주제도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을 멘토로 삼으래요. 그랜드 카돈도 저의 멘토로 삼고 싶었어요. 그리고 멘토이기 이전에 인터뷰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의 생각, 이분의 삶, 그런 결단,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을 하고 따라가고 해야 하는지 등을 너무나 배우고 싶었으나 언어의 장벽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이분을 만나러 가기까진 참 많은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아이스강 대표님이 똑같이 이분을 멘토로 삼고 이분의 가르침과 이분의 교육에 실행하고 배운 것들을 저에게 안내해 주셔서 너무나 제가 원했던 부분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고, 그리고 이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을 멘토로 삼아라. 이게 그래 맞구나. 이게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들의 책을 사고 세미나에 가고 인터뷰를 읽어라. 이동 시간을 배움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스마트폰에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을 다운해 출퇴근 시간에 들어라.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양심으로 알아요.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일까? 아니요. 마음이 없어서고 시간 확보를 못 냈기 때문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 책을 사거나 세미나에 가거나 인터뷰를 읽는 거, 그리고 이동 시간, 우리 참 이동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퀸즈 대학이라던가 아니면 그 아이스간 대표님의 글, 영상 같은 거 올라올 때 이동 시간에도 계속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지금은 이제 중이염 때문에 이어폰을 좀 쓰지 못하는 이제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일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좀 듣지 못하고 차로 이렇게 스피커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듣는데요. 정말 사람인 기존에 내가 했던 생각들이나 감정 따위들이 올라오니 이렇게 내가 더 집중해야 될 거에 집중하지 못할 것들을 잡아줘야 하는데, 그럴 때 이 멘토분들의 생각, 오디오,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영상, 이런 것들을, 교육 영상들을 들으면 다시금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고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시간이 만약 정되지 않을 땐 이동 시간에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제가 서울로 다니다 보니까 보통 항상 1시간 반 정도, 왕복으로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그 3시간 동안 내가 무언가를 넣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는 시간이 참 행복해요. 이렇게 뭘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 다음 또 이어볼게요. 핵심은 지식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가 어차피 빠지는데 게임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지식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쿨 에이드를 마시기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헤엄쳐라. 이 쿨에이드는 미국 음료래요. 그래서 그런 다음 함께 사는 사람들과 직장 동료들도 당신이 읽는 것을 똑같이 읽게 하라. 내가 만약 직장 동료나 그러니까 나누라는 것 같아요. 나누는 거. 그래서 같이, 그러면 내 주변에 이제 내가 나와 같은 생각과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욱더 시너지가 나겠죠. 그래서 배움에 집착하라. 그거랑 그 다음에 경제라는 짐승에게 먹이를 주라는 주제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돌아가는 행성에서 살아가고 있다. 경제는 당신의 피부색이나 종교, 교육 수준, 의도, 착한 마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경제가 관심을 갖는 건 돈이다.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일에서부터 직원을 고용하고 기부금을 내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돈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관심을 기울이고 돈을 버는 일이 집착의 대상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 날고 싶은가? 그렇다면 돈이 필요하다. 경제라는 짐승, 돈에게 먹이를 주는데 집착하라. 그래야 당신과 당신 회사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반복되는 돈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리고 돈을 소중히 여겨라.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 집착에 불을 붙여주지 않는 엉뚱한 곳에 돈을 써버린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창출할 대상에 투자할 시점이 오면 머뭇거린다. 정말 공감해요. 그러니 아주 보잘것없는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라는 사실을 놀랄 일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해보자. 그러면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CEO인 한 여성은 자기 커리어면 1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버는 세일즈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 돈을 계산하는 일일까? 아니면 새로운 돈을 창출하는 일일까? 한 부서 관리자는 책상이나 컴퓨터처럼 감가상각이 생기는 물건을 구매할 때 시간을 들여 싸고 좋은 걸 살 생각은 하지 않고 회사 돈을 쉽게 막 쓰면서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공항 주차료 15달러를 환급받으려고 회계부서를 찾아가 잃어버린 영수증을 찾느라
30분 동안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다. 돈과 관련한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선순위가 엉망이다. 그러니 대부분의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는 건 놀랄 일이 아니다.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에 있는 정유 회사에서 일할 때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목숨 걸고 위태로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힘들게 번 돈을 금요일 하룻밤에 모조리 써버렸다. 놀라운 일이었다. 그들은 늘 돈을 더 벌어야 한다며 1.5배의 초과 수당을 받으려고 초과 근무를 하곤 했다. 그러면서 술집에 앉아 낮은 임금과 초과 근무에 대해 불평을 쏟아내며 힘들게 번 돈을 아무 의미가 없다는 듯이 술집에서 펑펑 써버렸다. 내가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항상 내 재정 상태 관리에 집착하면서 돈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돈에 대해 솔직했다.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그토록 많은 돈을 바라는 건 잘못된 태도며 돈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건 더더욱 나쁘다고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한다. 어머니는 내게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 라고 여러 번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 맞아요. 저도 그랬고 저는 이 돈만 밝히는 사람은 속물 이렇게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좀 억눌렀어요. 근데 이제 돈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았으나 이건 내가 기존에 잘못된 고정관념, 부정암시를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누구는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저는 그런 걸 생각을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돈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 그러니 당연히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평생 돈 때문에 조바심을 낸다. 나는 안정되고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는 경제 상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남 눈치 보지 않고 꺼리낌 없이 한다. 나는 가족과 직원, 고객에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분명히 말한다. 한 번은 한 고객이 내게 제시한 가격에 불평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겐 당신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신의 일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내 능력이 발휘되려면 돈이 중요하죠. 당신도 내가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죠. 나는 회사나 내가 제시한 가격에 대해 절대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돈을 많이 원한다고 계속 말할 것이다.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런 게 책임감이고 이런 게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다음엔 돈을 올바로 다루어라. 경제라는 짐승을 이해하고 먹이를 주려면 삶과 일에서 돈을 올바로 다루는 데 집착해야 된다. 정말 이렇게 돈이 어떤 건지를 가르치고 또 돈을 올바로 다루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이렇게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건 이분은 이걸 경험하면서 이렇게 삶을 정말 마약 중독자에서 이렇게 대부가 됐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 이런 말이 나온 거니까 더 신뢰가 돼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볼게요. 돈을 함부로 다루면 돈이 부족해 끊임없이 걱정을 달고 살게 된다. 정말 이게 맞는 게
저는 돈에 그냥 악의 뿌리, 그냥 잠깐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이게 되게 가능했기 때문에 돈을 모을 생각도 이거를 어떻게 살려하는 방법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되게 부족하다기보단 결국에는 지금 현재 결과로는 돈이 오히려 빚이 늘었으니까 잘 못 사용한 거죠. 못 다뤘고 그 결과를 저는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볼게요. 혹시 지금 돈을 벌지 못하거나 근근히 살아갈 정도로만 벌거나 돈이 없어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그건 그동안 돈을 함부로 다루고 왔다는 증거다. 맞아요. 저는 인정해요. 그리고 돈은 질투심 많은 연인처럼 재미난 존재다. 돈에 관심을 쏟아라. 그러지 않으면 돈은 관심을 주는 사람을 찾아 당신을 떠나고 만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은행 계좌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있다면 꺼내 굴려라. 현금 가치가 있는 자산이 있다면 활용해 돈을 벌어라. 조직에서 낭비되는 예산을 모조리 없애라. 하루빨리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남은 시간을 활용해 당신의 삶과 사업에서 가치 있는 일을 확장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이 문구가요. 정말 맞고 저도 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제로로 만드는 성향이었는데 그게 쓰는 가치가 이렇게 자산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과 만나서 밥 사고 옷 사고 그리고 그게 뭘 했는지 모르게 그냥 먹고 지내는 대로 다 썼어요. 항상 늘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해졌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제로를 하되 여기에서는 그냥 묻어져 있는 것들을 현금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활용을 하고 뭐 등등으로 사업하면 사업 쪽에 뭐 등등등 특히 교육에 이제 해서 이 제로로 만들라는 거잖아요. 없애라고. 낭비되는 예산을 모조리 없애라고. 이런 부분에 정말 맞구나. 내가 그 제로로 만드는 습성을 교육이나 자산이나 이런 부분에 쓰였다면 저는 복리로 돌아왔을 거구나. 되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는 지금 더욱더 해나가고 있고 또한 제가 잘하고 있는 건 지금 저는 교육 저에게 투자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또 배우고 경험하고 있으니까 더 와닿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가 경영하는 모든 회사를 시장에 내놓은 제품으로 여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내일이면 못 팔게 되거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오늘 시장에서 거래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 내 부동산 사업과 기술 사업, 컨설팅 회사 모두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 오늘 계약서를 작성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가? 이 부분에 있는데 그 킨즈 대학에서 아이스간 대표님이 이 제로로 만드는 부분을 부동산을 이제 매입하는 그런 사례를 그 사모님 주하영 대표님과 함께 이제 나누어 주셨는데 딱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와 똑같구나 그리고 와 실천하셨구나 그런 게 또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일을 제대로 못한 코치나 컨설턴트 중 시장에 뛰어들어 돈을 벌 사람이 있는가? 시장에 팔면 흑자를 내서 회사를 계속 성장시켜줄 제품이 있는가? 모든 질문이고 모두 회사나 뭐 이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점도 놓치지 마라. 조직에서 낭비되는 예산을 없앤다면 그 문제는 다시는 거들떠보지 말고 수익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라. 수익이 줄어들면 회사는 성장할 수 없다. 매출을 증대해야 한다. 나는 여기에 내 시간과 에너지, 창조성을 거의 다 쏟아붓는다.
이 시간의 95%는 돈 버는데 나머지 5%는 경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다.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장부만 내내 들여다보며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돈과 교환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일에 투자하라. 이 부분도 진짜 배우고 계속 연습,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들을 배워야 되는 것 같고요. 2008년에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대출이 몽땅 사라져 모두가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엄청난 시련이 닥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매출 부진을 해결하고자 팔리든가를 썼다. 자비를 들여 그 책을 출간했고 책을 들고 미국 전역을 누비며 한 곳 한 곳 방문했다. 그리고 수십만 권을 팔았다. 팔리든가 덕분에 나는 기업가들 앞에 서고 TV와 라디오에 출연하게 되었다. 내 메시지는 이랬다. 지금은 불경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언제나 불황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세일즈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파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회사가 팔릴 것입니다. 내 말은 시장에 관심을 끌었고 조금 돈을 좀 벌게 해주었다. 이 돈을 재투자했다. 수만 가지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자했다. 바로 그랜드 가든 세일즈 트레이닝 대학교를 세운 것이다. 현재 수백만 명의 세일즈맨, 기업가 세일즈 관리자가 매우 생산적인 세일즈맨으로 만들어지는 전문 교육을 받기 위해 이 기관을 찾는다. 사람들은 사무실이나 집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를 활용해 고객을 응대하고 사업을 키우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셜미디어 영향력을 키우고 사후 관리를 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나는 돈을 제대로 다루는 데 집착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집착이 극심한 경제 위기에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위기의 시기에 나는 어떤 자산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지 찾았다. 당시 내 자산은 머릿속에 있었다. 바로 세일즈 지식이 자산이었다. 단 3시간 만에 내게서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책을 썼고 활동이 시작되었다. 나는 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고 모두가 지갑을 닫는 불경기였음에도 사람들은 세일즈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 지식을 돈과 교환했다. 나는 국경을 초월해 한 곳 한 곳 문을 두드리며 책을 팔았다. 그러면서 내 사업을 확장하고 내 브랜드를 키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몰락을 두고 기술과 경제를 탓하면서 과거에 집착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경제적 성장과 돈을 올바로 다루는 일에 집착하라. 그러지 않으면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거 한 번 읽었고 그 다음에 밀라로도 좀 계속 들었었는데 밀라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지금 되게 이렇게 심장이 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좀 친숙한 정도였지 다시 한번 또 읽으니까 뭐라 그럴까 확실히 생각과 시간을 투자하는 거, 돈을 다루는 것들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이분은 진짜 10조자산가인데 사업도 엄청나고 지금은 옛날에 세일즈 쪽이었다면 지금은 콜드콜이나 세일즈였다면 지금 부동산 쪽으로 이제 넘어가셨는데 아무튼 정말 다시 읽으니 또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그 성공에 온전히 집착하고 싶다면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어야 한다. 늘 제가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쉽고 편한 대로. 하지만 제가 어느 공간에 저를 갖다 놓느냐에 따라 제 생각과 제 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멘토를 찾은 이유도 지금 이 공간에서 배우는 대로
어렵거나 어색하거나 하더라도 있는 이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읽고 같이 좀 나눠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읽을 건데요.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하라 제목이고요. 짐승에게 먹이 주기와 성공에 온전히 집착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런 태도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훌륭한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소유한 회사 5곳에서 나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짐승에게 먹이 주기에 초점을 맞추는 성공 문화를 조성했다. 우리는 긴급한 마감 기한을 정해두고 성공 외에는 모든 걸 무시하며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성공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에 집착한다.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나 대체 아이디어, 강도가 약해진 접근 방법, 새로운 주제 도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 하지만 이런 말에도 관용을 베푸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할 때는 지시가 명료하고 단순해야 하며 제시된 목표는 측정 가능하고 달성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그런 다음 경영진은 일이 완벽하게 시행되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시를 더 강력하게 내려야 한다. 모든 지시는 목표와 마감 기한을 동반해야 한다. 목표가 중요할수록 보고를 더 자주 받아야 한다. 한 부서의 매출 상황을 1시간마다 보고하라고 처음 요청했을 때 나는 며칠 동안 이 요청을 반복해야 했다. 팀장에게는 매 시간 뭔가를 보고하는 일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프로그램을 수정하면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했기에 반드시 보고를 받아야 한다. 성공을 이루기 위한 매 시간 매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매출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시간을 내지 않거나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까지는 했는데 이걸 유지를 하려면 또한 이렇게 그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건 아이스만 대표님과 함께 있는 거고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이제 이 집착의 법칙은요, 정말 읽어보시고 사람은 어디에든 빠져요. 어디에든 집착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그리고 그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하신 분들의 글들을 읽는데 이 집착의 법칙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하고도 많이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